내가 낸 돈이 얼만데 이딴 서비스냐? 퍼스트 클래스 기내에 울려 퍼진 고함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장면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한 중년 남성이 젊은 승무원에게 물을 끼얹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어요. 그 조용하고 의연했던 승무원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갑질을 당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오만한 행동이 어떻게 한가문 전체를 몰락시켰는지, 그리고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은 한 사람의 의연함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그 운명적인 비행이 시작되던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출발 라운지는 평소보다 붐비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출발 예정인 유럽행 항공편 탑승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는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퍼스트 클래스 승객 명단 확인했어요? 선배 승무원 김나영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물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총 12분이세요. 이서연은 단정히 정돈된 유니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대답했습니다. 28살의 서연은 항공사에 입사한 지 벌써 5해째였습니다. 늘 성실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동료들과 승객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죠. 아, 저기 보세요. 오늘 처음 퍼스트 클래스 타시는 분들 같네요. 나영이 입구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큼직한 명품 가방을 든 중년 부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배가 나온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여자는 화려한 옷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맞죠? 와, 정말 다르네요. 최은주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럼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이제야 제대로 대접받는 것 같네요. 박재호가 가슴을 펴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더욱 우쭐해하는 표정이었죠. 박재호는 라운지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저기, 이 짐 좀 어디다 둘까요? 아, 그리고 이 가방은 특별히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값비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정중히 받아들였지만 박재호는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 들면 안 되죠. 좀 더 신중하게 해요. 최은주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조용히 해요. 뭐가 문제예요? 돈 낸 만큼 대접받는 게 당연하죠. 서연은 그들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비스를 담당할 승무원 이서연입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잘 부탁드려요. 최은주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재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승무원이면 승무원답게 해야죠. 우리가 얼마를 냈는지 알아요? 일반석하고 똑같이 대하면 안 되죠. 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잃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라운지 한편에는 다른 승객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품이 있는 여성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바로 유명 뷰티 기업의 한미정 대표였습니다. 최은주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저분이 우리 회사 한미정 대표님 아니야? 누구요? 아, 그 화장품 회사 사장 말이에요? 박재호가 관심 없다는 듯 대충 쳐다봤습니다. 맞아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세요. 어떻게 같은 비행기를 타시게 됐을까요? 최은주는 괜히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얌전한 직원으로 통했는데
오늘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대표에게 보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뭘 그런 걸 신경 써요. 우리도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인데요. 오히려 인사라도 가서 해야죠. 박재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회사 밖에서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최은주가 말렸지만 박재호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미정 대표님 맞으시죠? 한미정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최은주 직원 가족입니다. 대호산업 박재호 대표입니다. 박재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미정은 정중히 받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은주 씨 남편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네요. 같은 퍼스트 클래스를 타다니. 박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최은주가 얼굴을 붉히며 남편 옆에 다가섰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미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70살 남짓한 신사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광수 전 판사였죠. 오랜 법조인 생활로 단련된 예리한 눈빛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 부부 좀 시끄럽네요. 정광수가 옆에 앉은 승객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퍼스트 클래스 타보시는 것 같아요. 그 승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물 좀 더 드릴까요? 서연이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오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60대 중반의 오명희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가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평생 이런 곳에 와볼 줄 몰랐어요. 특별한 여행이신가 보네요. 네, 남편 없어진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요. 평생 모은 돈으로요. 오명희의 말에 서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여행 되실 거예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친절한 건 아닌데. 오명희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박재호는 라운지 직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기 음료 종류가 이게 다예요? 위스키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라운지에서는 가벼운 음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더 다양한 주류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아니,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실망이네요. 박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 온도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덥지 않아요? 온도 조절해 드릴게요. 라운지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박재호는 계속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그냥 조절하지 말고 왜 이렇게 덥게 해놨는지 이유라도 설명해 주세요. 여보, 너무 크게 말하지 마세요. 최은주가 남편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특히 한미정 대표가 있다는 생각에 더욱 조심스러웠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돈 내고 온 손님인데 요구사항 말하는 게 잘못됐나요? 박재호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승객이 음료를 쏟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젊은 남성 승객이 커피를 바닥에 흘리며 당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서연이 재빠르게 다가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괜찮다고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박재호가 이 광경을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저런 건 직원이 치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무원이 왜 나서요? 서연이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승객분들이 편안하시게 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그래도 구분은 해야죠. 라운지 일은 라운지 직원이 하고 별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연의 차분한 대응에 다른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광수 전 판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승무원 참 인품이 좋네요. 한미정도 서연의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들고 승객들에게 공지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우선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최은주는 계속 한미정 대표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명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친절하시네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기내에서도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제가 잘 모실게요. 박재호가 짐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별로네요. 기내 서비스는 제대로 되겠죠? 서연을 향해 직접 말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얼마를 냈는데요? 박재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탑승구로 이동하면서 최은주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발 기내에서는 조용히 해요. 대표님도 같이 계시고. 알았어요. 그런데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박재호의 말에 최은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승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탑승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나영 언니, 저 박재호 승객 좀 신경 써서 봐주세요. 왜요? 뭔가 문제 있어 보여요? 네, 조금 까다로우실 것 같아요. 알겠어요. 같이 신경 써서 모시죠. 기내로 향하면서 서연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내로 들어서는 순간 박재호의 표정이 또다시 굳어졌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에요? 생각보다 좁네요. 여보, 충분히 넓잖아요. 최은주가 당황하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한미정 대표가 앉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 본 거랑 다르다고요. 좀 더 럭셔리할 줄 알았는데. 서연이 다가와 정중히 설명했습니다. 좌석을 완전히 평평하게 눕힐 수 있고 개인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네요. 박재호가 투덜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정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태블릿을 꺼내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주는 계속 대표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죠. 음료 서비스 해드릴게요. 나영이 음료 카트를 끌고 왔습니다. 뭐 있어요? 박재호가 물었습니다. 샴페인, 와인, 위스키, 각종 소프트 드링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스키 주세요. 그런데 어떤 브랜드예요? 발렌타인과 조니워커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 다 별로네요. 더 좋은 건 없어요? 나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준비된 건 이 두 종류입니다. 아, 진짜 실망이네요. 그냥 발렌타인 주세요. 다른 승객들에게는 조용히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오명희는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고 정광수 전 판사는 커피를 택했습니다. 할머니, 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서연이 오명희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참 친절하네요. 당연한 일이에요. 한미정도 조용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대표님, 설탕이나 크림 필요하세요? 최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블랙으로 마실게요.
한미정의 차가운 대답에 최은주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때 박재호가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위스키 온도가 이상해요. 너무 미지근하지 않아요? 확인해 드릴게요. 서연이 다가와 잔을 살펴봤습니다. 적당한 온도인 것 같은데요. 얼음을 더 넣어 드릴까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스키 자체가 이상하다고요. 새로 따라 드릴게요. 서연이 새 잔을 가져와 위스키를 다시 따랐습니다. 맛 좀 봐요. 박재호가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것도 별로네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조니워커로 바꿔드릴까요? 네, 그걸로 주세요. 하지만 조니워커를 바꿔도 박재호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도 맛이 이상해요. 짝퉁 아니에요? 주변 승객들이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정도 업무를 잠시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죠. 정품입니다, 손님. 확인해 보시겠어요? 나영이 병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보관을 잘못했나 보네요. 맛이 영 아니에요. 최은주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마셔요. 괜찮잖아요. 당신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위스키 좀 안다고요. 박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광수 전 판사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민망하네요.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메뉴판을 들고 박재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내식 메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있어요? 한식으로는 갈비찜이 있고 서양식으로는 스테이크와 연어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비찜이요? 기내에서 갈비찜을 어떻게 만들어요? 미리 조리해서 기내에서 데워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럼 맛이 별로겠네요. 스테이크는 어떻게 굽나요? 미디엄으로 조리되어 있습니다. 미디엄은 싫어요. 웰던으로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미리 조리된 것이라 굽기 정도를 바꿔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재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뭘 먹으라는 거예요? 돈 많이 냈는데 이런 식이에요? 연어 요리도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어는 안 먹어요. 비린내 나잖아요. 최은주가 다시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냥 갈비찜으로 해요. 당신이 먹을 거 아니잖아요. 박재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미정이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죠. 그럼 갈비찜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맛없으면 바꿔줄 거죠? 최선을 다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조용히 주문을 마쳤습니다. 오명이는 갈비찜을, 정광수는 스테이크를, 한미정은 연어 요리를 선택했습니다. 기내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박재호는 계속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 에어컨도 너무세요. 춥다고요. 온도 조절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담요 재질이 별로네요. 더 좋은 건 없어요? 죄송하지만 현재 준비된 담요가 이것뿐입니다. 서연은 계속 웃음을 잃지 않고 응대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미정이 최은주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남편분이 좀 예민하시네요. 최은주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저 승무원분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네요. 한미정의 말에 최은주는 더욱 민망해했습니다. 드디어 기내식이 서비스되었습니다. 박재호의 갈비찜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갈비찜이에요? 고기가 너무 작잖아요. 서연이 정중히 설명했습니다. 기내 조리 환경상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양이라도 많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재호가 포크로 고기를 찔러보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추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맛부터 봐야죠. 박재호가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짜기만 하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 주변 승객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오명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광수는 못마땅한 시선으로, 한미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재호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뭘로요? 어차피 다 똑같이 맛없을 텐데. 최은주가 남편의 접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 입맛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박재호의 목소리가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민수 기장이 객실로 나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기장님, 괜찮습니다. 잘 처리하고 있어요. 서연이 기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재호는 기장을 보자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기장님, 이 서비스가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 맞나요? 음식도 맛없고 승무원 태도도 영 별로네요. 기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해요? 박재호의 불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내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비행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박재호의 불만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기내식을 다 치운 뒤에도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죠. 이 좌석 리클라이닝이 이상해요. 제대로 안 눕혀져요. 서연이 다가와 좌석 조작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각도가 이상하다고요. 완전히 평평하게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조절해 보세요. 서연이 직접 버튼을 눌러 도와주었습니다. 그래봤자 별로네요. 집에 있는 안락 의자가 더 편해요. 최은주가 부끄러워하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충분히 편한데. 당신은 뭘 알아요? 나는 허리가 아픈데. 박재호의 목소리가 또 커졌습니다. 한미정이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박재호의 소리는 이어폰 너머로도 들려왔습니다. 살짝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둘러봤죠. 정광수 전 판사도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시끄럽네요. 옆 승객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명희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첫 해외여행인데 기분이 좀 상하네요. 서연이 그 말을 듣고 오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아니야, 젊은이. 너는 잘못이 없어. 오히려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좀 더 조용해지도록 노력해 볼게요. 서연이 다시 박재호에게 갔습니다. 손님, 다른 승객분들이 휴식을 취하시려고 하는데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박재호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승객분들을 위해서. 나도 승객이에요. 나도 돈 냈다고요. 왜 내가 참아야 해요? 박재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때 갑자기 박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 한 잔 달라고요.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이 재빨리 물을 따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지근하잖아요. 박재호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차가운 물로 바꿔드릴게요. 아니, 왜 처음부터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서연이 새로 물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박재호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이것도 별로네요. 박재호가 물컵을 들고 냄새를 맡는 신용을 했습니다. 정수기 물 맞아요? 수돗물 같은데. 정수된 깨끗한 물입니다. 서연이 정중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어떻게요? 당신이 먼저 마셔보세요. 순간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드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증명하라고요. 박재호가 물컵을 서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순간 한미정이 이어폰을 완전히 빼고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정광수도 책을 덮고 지켜봤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께서 마시실 물을 제가 먼저 마시는 건 위생상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컵에 따라서 마셔보세요. 박재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연은 새 컵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깨끗한 물입니다. 그럼 이제 됐네요. 그런데 맛이 이상해요. 박재호가 다시 트집을 잡았습니다. 최은주가 얼굴이 빨개져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요? 정당한 요구하는 건데. 정당한 게 아니라 생트집이에요. 최은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박재호가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제발 조용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부부 사이의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실례하지만 너무 시끄럽습니다. 다른 승객들 생각도 좀 해주세요. 박재호가 한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저는 같은 승객입니다. 조용히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미정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말투에 박재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당신도 퍼스트 클래스 값 다 내고 탔어요? 당연하죠. 그럼 우리랑 똑같은 손님인데 뭘 가르치려고 해요? 박재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정광수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젊은 양반, 도가 지나치네요. 승무원도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뭐예요? 관련 없는 사람이 왜 끼어들어요? 관련 없기는요. 우리 모두 같은 기내에 있는 승객들이에요. 정광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들 나를 공격해요? 공격이 아니라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오명희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승무원 아가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박재호는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죠. 아, 진짜 이게 뭐예요? 내가 돈 내고 탔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그 순간 박재호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서연에게 던졌습니다. 찰랑. 차가운 물이 서연의 머리와 유니폼을 적셨습니다. 기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머리를 닦으며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박재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낸 돈이 얼만데 이딴 서비스냐? 박재호의 고함 소리가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은주가 얼굴이 새하얘져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미쳤어요? 한미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정광수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한심하구나. 오명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저 착한 아가씨를. 장민수 기장이 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장님, 괜찮습니다. 서연이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승객께서는 즉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박재호가 여전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더 이상 소동을 일으키시면 항공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장의 엄중한 경고에 박재호는 잠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이에요. 서비스가 형편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승무원에게 물을 끼얹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기장의 단호한 말에 기내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박재호는 마침내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장실로 가서 젖은 머리와 유니폼을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죠. 괜찮아, 서연아. 참을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독이는 말을 하고 다시 객실로 나왔습니다. 나영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긴요. 저 승객 너무 심한데. 그래도 우리 일이니까 잘 마무리해야죠. 서연의 의연한 모습에 나영은 감탄했습니다. 한편 승객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은 태블릿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광수는 서연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생 많네요. 참 의연하게 잘 대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명이도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힘들었겠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할머니도 놀라셨죠? 나보다 내가 더 힘들었을 거야. 승객들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박재호는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우받을 줄 알았으면 퍼스트 클래스 안 탔어. 최은주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발 조용히 해요. 더 큰일 날 것 같아요. 내가 뭘 더 잘못하겠어? 물 끼얹은 것도 모자라서요? 그건 실수였어.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잖아요. 부부의 말다툼이 또 시작될 뻔했습니다. 기내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모두들 이 소동이 언제 끝날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서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승객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을 끼얹는 소동 이후 기내는 불편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재호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고 다른 승객들은 모두 긴장한 기색이었죠. 서연은 젖은 유니폼을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다른 승객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명희에게 담요를 더 챙겨주고 정광수에게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좀 어떠세요? 고마워, 아가씨.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오명희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한미정도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항공편을 이용해 봤지만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승무원을 본 적이 없었죠. 승무원분. 한미정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최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승무원님, 정말 죄송해요. 제 남편이 너무했어요. 괜찮다고요. 별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최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재호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물 끼얹은 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건 실수라고 했잖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고의로 했잖아요. 최은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다시 쳐다봤습니다.
한미정은 특히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죠. 정광수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부인도 참 안 됐네. 장민수 기장이 다시 나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승무원 괜찮나요? 네, 기장님.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장이 조종실로 돌아간 후 박재호가 다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장까지 나와서 뭔 난리야. 내가 뭔 범죄자도 아니고 범죄자 취급받을 짓을 해놓고 무슨 소리예요. 최은주가 받아쳤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당연히 상식적인 편이죠. 부부의 다툼이 다시 격해졌습니다. 이때 갑자기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를 만난 것이었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서연이 마이크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박재호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가야겠어요. 지금은 난기류로 인해 위험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서연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니, 급해서 그러는데 왜 못 가게 해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안전해질 거예요. 기체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이 깜짝 놀랐죠. 박재호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봐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서연이 박재호를 부축해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손 치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박재호가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체가 또 흔들리자 박재호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비행기 정말 문제 많네. 조종사가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난기류는 자연현상입니다. 조종사 잘못이 아니에요. 나영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대기 중의 공기 흐름 때문입니다. 그런 걸 미리 알고 피해갈 수는 없어요? 최대한 피하려고 하지만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요. 박재호는 계속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운항을 연기하든지 해야죠. 승객 안전은 생각 안 해요? 정광수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비행기 타는 게 처음이에요? 난기류는 흔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또 왜 끼어들어요? 너무 무식한 소리를 해서 못 듣겠어요. 정광수의 직설적인 말에 박재호가 발끈했습니다. 무식하다고요? 누가 누구 보고 무식하대요? 승무원한테 물 끼얹고 난기류도 모르는 게 무식한 게 아니면 뭐예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정말. 박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최은주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저 할아버지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 제발 더 망신시키지 마세요. 최은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미정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의 남편이 이런 수준이라니 실망스러웠죠. 오명이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부인 참 불쌍하네요. 난기류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기내 서비스는 잠시 중단되었죠. 승객 여러분, 난기류가 심해져 잠시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꽉 매주세요. 기장의 안내가 나왔습니다. 박재호가 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거면 왜 출발했어요? 미리 예보도 못해요?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상황입니다.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승객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스케줄은 생각 안 해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하는데 그럼 착륙은 제대로 하겠어요? 박재호의 걱정 섞인 질문에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장님이 안전하게 착륙시켜 드릴 거예요. 확신해요? 네, 확신합니다. 서연의 차분한 답변에 다른 승객들이 안심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재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못 착륙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장님은 베테랑이세요. 서연의 말에도 불구하고 박재호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아니,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요. 최은주가 남편을 달랬습니다. 여보, 그냥 믿어요. 계속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은 겁이 없어서 그렇지.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상식이 있는 거예요. 부부의 말다툼 사이로 난기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기체의 흔들림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젖은 유니폼을 입은 채로 승객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곧 안정될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박재호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리면 멀미할 것 같아요. 멀미약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비행기를 안 흔들리게 해요. 박재호의 말에 정광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답이 없구나. 기내는 여전히 불편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난기류 속에서도 박재호만의 소동은 계속되고 있었죠. 난기류가 잦아들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은 지친 얼굴로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마이크로 인사했습니다. 박재호는 짐을 챙기며 여전히 투덜거렸습니다. 최악의 비행이었네. 다시는 이 항공사 안 타겠어. 최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가기 전에 승무원분께 사과해요. 내가 뭘 사과해? 물 끼얹은 건 말이에요. 그건 실수였다고 했잖아. 실수든 고의든 잘못한 건 맞잖아요. 하지만 박재호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미정이 짐을 정리하며 최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주 씨. 네, 대표님. 최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먼저 나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미정의 차가운 말투에 최은주는 불안해졌습니다. 정광수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런 승객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의연하게 잘 견뎠어요. 감사해요. 오명이도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힘들었겠다. 고마웠어, 아가씨. 할머니도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럴게. 너도 몸조리 잘해라.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호와 최은주도 짐을 들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호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최은주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급히 나갔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린 후 나영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저 승객 정말 심했어. 그래도 무사히 끝났잖아요. 서연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장민수 기장도 나와서 서연을 격려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처리했어요. 다른 승무원이었다면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장님. 오늘 일은 보고서에 잘 정리해서 올릴게요. 당신 대응이 완벽했다고 써둘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나온 박재호와 최은주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정말 너무했어요. 뭐가 너무해? 나는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이야. 물 끼얹은 게 정당한 요구예요? 그건 실수였다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화나서 일부러 한 거잖아요.
최은주의 지적에 박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서비스가 형편없었잖아. 서비스가 나빴던 게 아니라 당신이 트집을 잡은 거예요. 택시기사도 뒷좌석의 대화를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한미정은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주 씨 남편이 저런 사람이었나? 평소에는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최은주였는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것 같다. 한미정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SNS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기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이 온라인에 올라왔죠. 퍼스트 클래스 진상 승객 갑질 현장. 승무원에게 물 끼얹은 막장 승객. 이게 바로 갑질이다. 제목들이 자극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에는 박재호가 서연에게 물을 끼얹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승무원분 정말 대단하네요. 끝까지 미소 잃지 않고 저런 진상을 어떻게 참아요? 퍼스트 클래스 탔다고 저렇게 날뛰네.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전형적인 케이스.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갔죠. 박재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표님,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비서인 최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기사? 대표님이 비행기에서 좀 곤란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재호가 컴퓨터를 켜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서연에게 물을 끼얹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재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대호산업 박재호 대표 갑질 논란, 중소기업 CEO의 막장 행동, 회사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부장,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빨리 삭제 요청해.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박재호는 급히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이 인터넷에 다 나왔어. 최은주도 급히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그러게. 어떻게 이런 일이. 최은주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의 직장 상사인 한미정 대표까지 영상에 나와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회사 대표님도 같이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 하지만 최은주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내일 회사 어떻게 가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이 기사부터 어떻게 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고 박재호의 회사에도 항해 전화들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뭔 전화가? 항해 전화들이요.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와요. 박재호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최은주도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기내 소동이 이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최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대표실 앞을 지나가며 한미정의 기색을 살펴보려 했지만 아직 대표는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은주 씨, 괜찮아요? 동료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왜요?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봤는데 혹시 그 사람이... 아, 네. 제 남편이에요. 최은주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럼 대표님도 같이 계셨던 거네요.
네,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주는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한편 박재호의 회사에는 계속 항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호산업입니다. 거기 대표가 승무원한테 물 끼얹은 그 회사 맞죠?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대표인 회사랑은 거래 안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대표님, 또 항해 전화입니다. 최 부장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공식 사과문을 내는 게 어떨까요? 사과문?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재호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론이야 금방 잊어버릴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한미정 대표가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대표님 출근하셨습니다. 비서가 알려주었습니다. 최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주 씨, 대표실로 올라와 주세요. 비서의 전화에 최은주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대표실로 올라가는 동안 최은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미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대표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최은주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정은 태블릿을 켜서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봤죠? 네, 봤습니다. 남편분이 저런 행동을 하시는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은주 씨가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미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의 가족이 저런 일을 일으켰다는 것이 매우 유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저도 같은 비행기에 탔다는 것이 더 문제네요. 한미정의 말에 최은주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대표님, 저희 남편이 평소에는 안 그래요. 평소에 안 그렇다고 해서 저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은주 씨,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한미정의 직설적인 말에 최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최은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추후에 다시 얘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가 대표실을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언론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갑질 논란, 대호산업 주가 급락, 중소기업 CEO의 막장 행동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기사 제목들이 점점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박재호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부장,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어? 어제 대비 15% 하락했습니다. 뭐, 15%? 투자자들이 대거 빠지고 있습니다. 박재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사과 기자회견을 여는 게 어떨까요? 그럼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박재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뭔 일이야? 구성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성그룹? 저희 회사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박재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구성그룹은 대호산업의 가장 큰 거래처였거든요. 재검토라고? 왜? 회사 이미지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제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부장, 구성그룹 담당자한테 연락해봐.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구성그룹 측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계약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회사 이미지가 저희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미지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재호는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승무원 때문이야. 하지만 최 부장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승무원 잘못이 아니라 대표님이.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최 부장도 말을 흐렸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승무원이 누군지 알아? 구성그룹 회장 손녀래. 진짜? 어떻게 알았어? 내 친구가 항공사에 다니는데 거기서 다들 얘기하고 있대. 재벌 손녀가 승무원을 하고 있었다고? 응, 신분 숨기고 일하고 있었대. 그럼 저 박재호 정말 끝났네. 구성그룹 회장 손녀한테 물 끼얹었다고? 이 소식이 퍼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재벌 손녀인 줄도 모르고 갑질했네. 그런데 신분 숨기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일반인인 줄 알고 함부로 대했다가 재벌가 건드린 격이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재호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구성그룹 회장 손녀라고? 그럼 우리 회사? 네, 이제 정말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최 부장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부장, 우리 끝난 거야? 글쎄요. 일단 사과부터 해보시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성그룹과의 계약 파기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거래처들도 줄줄이 손을 뗐습니다. 대표님, 삼성전자 협력업체 계약도 취소됐습니다. 유지그룹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박재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최은주도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힘들겠어요. 동료들이 위로해 주었지만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곧 정리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미정 대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주 씨, 다시 왔네요. 네, 대표님. 오늘 하루 생각해 봤는데 한미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이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네요. 죄송합니다. 고객들에게서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직원 가족이 저런 일을 했다고. 최은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저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게 더 문제예요. 대표님, 은주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휴직을 하는 게 어떨까요? 휴직이요? 네,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최은주는 당황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은주 씨 개인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미안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최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까지 휴직해야 하나요? 글쎄요. 상황을 봐야겠어요. 혹시 복직이 안 될 수도 있나요? 한미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답은 드릴 수 없어요. 최은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재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휴직당했어. 뭐? 휴직? 응, 당분간 나오지 말래. 그럼 우리 둘 다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부부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이 모든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 나영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 승객 회사가 완전히 망했대. 그래요?
서연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성그룹 회장 손녀라는 것도 다 알려졌어.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회사 내부에서 새어나간 것 같아.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일하기 어려워지겠네요. 그래도 좋은 쪽으로 유명해진 거잖아. 다들 내가 대단하다고 해. 하지만 서연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이때 회사에서 서연을 부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사장님이 찾으세요. 네, 지금 갑니다. 사장실로 가면서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앉아요.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우리 회사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서연 씨 덕분에 승무원들의 위상도 높아졌고요. 사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불편한 일은 없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신분이 알려진 것 때문에 걱정되긴 하지만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에요.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박재호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박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공식 사과부터 하시죠. 사과를 해서 뭐가 달라져?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박재호는 결국 공개 사과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빠졌고 주요 거래처들도 등을 돌렸죠. 대표님, 이대로는 회사 유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직원들 정리해고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내에서의 작은 소동이 이제는 한 가정과 회사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박재호의 공개 사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죠. 이번 기내에서의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쳤습니다. 박재호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승무원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매서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다가 왜 갑자기 사과하시는 겁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뒤늦게 사과하는 것 아닙니까?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왜 즉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박재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무원분께 무례하게 행동한 것과 다른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친 것입니다. 물을 끼얹은 것은 고의였습니까? 실수였습니까? 박재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의였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실수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나요? 왜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박재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뒤늦은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 처음부터 거짓말하더니 이제 와서 진실 고백? 회사 망하니까 겨우 사과하는 거 보소.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호산업의 주가는 더욱 추락했습니다.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죠. 대표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부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박재호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입니다. 그럼 회사 문 닫는 수밖에 없겠네. 박재호는 결국 회사 정리를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표님, 정말 회사를 정리하시는 건가요? 미안해. 내 잘못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각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봐. 직원들은 실업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최 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재호와 함께 승무원을 무시했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대표님, 저는 어떻게 하죠? 부장도 다른데 알아봐야지. 하지만 저도 그날 기내에서 그러게 왜 그랬어? 박재호는 더 이상 최 부장을 챙겨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편 최은주는 집에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회사도 문 닫고 나도 일자리 잃고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박재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 왜 괜히 트집을 잡고 물까지 끼얹었어요? 화가 나서 그랬어. 정말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최은주의 질책에 박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어요?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계속 이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대호산업 직원들이 불쌍하다. 한 사람의 갑질 때문에 수십 명이 일자리를 잃었네. 저런 사장 밑에서 일한 직원들도 피해자지. 여론은 직원들에게는 동정적이었지만 박재호에게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정체가 완전히 공개된 것입니다. 구성그룹 이도현 회장의 손녀 이서연. 재벌가 출신이지만 신분 숨기고 5년째 승무원 근무. 할아버지 회사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 화제. 언론들이 서연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재벌 3세의 모범 사례. 돈 있어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 감동. 서연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박재호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재벌 손녀인 줄 알았으면 감히 그랬을까? 돈 있는 사람한테만 굽신거리는 전형적인 케이스. 진짜 인품이 드러난 사건. 박재호는 이 모든 댓글들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만약 서연이 구성그룹 회장 손녀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나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했던 거야. 박재호는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깨달았습니다. 구성그룹 이도현 회장도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손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든 승무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회장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역시 대기업 회장답네. 저런 마인드로 성공한 거구나. 손녀 교육을 정말 잘 시켰네. 반면 박재호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구성그룹 회장까지 나서서 비판하네. 이제 정말 끝이야. 박재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최은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미정 대표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았거든요. 은주 씨, 미안하지만 퇴사 처리하기로 했어요. 대표님,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최은주는 오랫동안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도 잘렸어. 뭐? 퇴사하라고 해. 그럼 우리 정말 끝이야. 부부는 절망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 승무원한테 왜 그랬을까?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정말 바보같이 굴었어. 박재호는 뒤늦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아내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모두 잃어버렸죠.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갑질의 대가를 똑똑히 치렀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고생하는 거야. 앞으로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길. 박재호와 최은주는 집 밖으로 나가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 번의 갑질이 가져온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재호와 최은주는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호산업은 완전히 문을 닫았고 박재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면접 결과가 안 좋았어. 박재호가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요? 인터넷 검색하면 내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 누가 날 뽑겠어. 그럼 어떡해요? 당분간은 작은 일이라도 찾아봐야겠어. 박재호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최은주도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주 씨 남편분이 그 유명한 면접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요. 결국 최은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최 부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기내에서 박재호와 함께 승무원을 무시했던 것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부장님도 그날 같이 계셨죠? 네, 하지만 저는 직접 뭔가 한 건 아니고, 그래도 함께 있었던 분을 채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 부장은 어디를 가도 냉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해진 탓에 예전과 같지 않았죠. 서연 씨,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와요. 회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회인데 저는 그냥 제 일만 하고 싶어요. 서연은 변함없이 승무원 일을 계속했습니다. 승객들도 서연을 알아보고 더욱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 참았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나영이 서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해. 뭐가요? 유명해져도 변하지 않잖아. 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연의 말에 나영은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한편 정광수 전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 기내에서 직접 목격한 일, 승무원의 의연한 대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일부 승객의 행동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갑질은 다른 것입니다.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오명희도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평생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 승무원 아가씨가 정말 잘해줘서 고마웠죠. 나이 드신 분들도 무시받지 않게 해줘서 감동이었어요. 오명희의 증언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미정 대표도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기내에서 본 승무원분처럼 우리도 일해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 프로 정신이에요. 고객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한미정은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최은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선은 있는 법이에요. 회사 동료들이 최은주를 위해 한미정을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주 씨가 직접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한미정은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재호 가족의 근황이 가끔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대호산업전 대표 박재호, 현재 택시 운전하며 생계 유지. 아내 최은주 씨도 아직 재취업 못해. 몰락한 갑질 가족의 현재.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그래도 너무 가혹한 것 같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네. 갑질의 대가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댓글들이 엇갈렸습니다. 박재호는 택시를 운전하며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승무원분께 정말 죄송하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박재호는 우연히 서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서연을 본 것입니다. 저기, 박재호가 망설이며 다가갔습니다. 혹시 그때 서연이 박재호를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재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 애초에 화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너무했습니다. 박재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재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박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서연은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박재호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뭔지 알겠다. 그날 밤 박재호는 최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승무원분을 만났어. 정말요? 사과했더니 따뜻하게 받아주시더라. 다행이네요. 우리도 이제 새 출발해보자. 네, 그래요. 부부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비록 예전과 같은 생활로는 돌아갈 수 없었지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승무원으로 일하며 승객들에게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구성그룹 이도현 회장도 손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잘 컸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자신의 힘이야.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게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할아버지와 손녀의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갑질의 차이,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박재호와 최은주는 힘들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서연은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성숙함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